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3거래일 1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가 영향을 줬지만 차익 매물의 출현과 함께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관망세 등이 그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력 메모리 반도체 D램 가격이 2달 만에 하락했습니다. 2016년 6월부터 이 제품의 고정거래 가격이 집계된 이래 최저가이지만 가격 하락폭은 하반기 들어 확연하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지표에서 동반 감소세가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전 산업 생산 지수는 전월보다 0.4% 감소했습니다. 또한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2.2% 줄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수소 기술 개발 로드맵을 확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040년까지 수소를 화석연료 수준의 가격 경쟁력으로 생산하는 기술력을 갖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할로윈 데이를 맞아 제가 알라딘에 나오는 자스민 공주로 변신을 해봤는데요. 어때요? 어울리나요? 요술램프 지니한테 소원을 비듯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오늘 저 자스민 공주가 열심히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니처럼 성공 투자로 이끌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최병성 전문가, 이슬희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롭게 변신한 이하선 캐스터 지금 만나보시죠. 네, 트리고얼 트릿.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리고 또 해피 헬로윈 데이이기도 하죠. 헬로윈 데이를 맞이해서 저는 스트리트 파이터의 춘리로 변신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종목들 호재는 잘 간직하고 또 악재는 뻥 날려버릴 수 있도록 저 춘리도 열심히 여러분 곁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싸 인싸 소식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인싸 소식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시장을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아모레퍼시픽이요. 최근 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장품주 전체적으로 장중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2017년 한알령 이후에 주춤했던 화장품 업종, 최근 대형 화장품 업체와 OEM, ODM 기업의 실적 성장까지 좀 전망이 되면서 주춤했던 것들을 좀 많이 회복을 했어요. 중소형 업체까지 낙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화장품주 계속해서 쭉 잘 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인싸 소식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뛰어오른 섹터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5G 섹터가 좀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 주춤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성장을 해서 그에 따른 피로감 때문이었을까요? 이러한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이슈로는 글로벌 대형 통신 장비 업체이죠. 노키아의 실적 쇼크까지 더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향 조정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증권사들은 여전히 5G 같은 경우는 유망 업종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빠진 흐름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역시 5G의 관련주에 대한 움직임도 추이 계속해서 살펴가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아싸 소식 준비했습니다. 우리 시장을 앞불싸 조금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아싸 소식입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전기. 자,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매도가 많은 톱3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자, HLB의 주가 급등으로 큰 손실을 봤었던 이 공매도 세력이요. 또 한 번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이 세 가지의 종목들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서요. 이렇게 되면은 바로 다름 아닌 공매도 세력도 어떡하나 이제 전략을 다시
시기이겠죠. 자, 이들 주가가 지속 상승하게 되면서 HLB 때와 마찬가지로 공매도 투자자는 그 손실폭을 제한하기 위해 숏커버에 나서야 하겠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 수급 쭉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굴삭기 점유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건설 기계주의 순환 시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유는 중국 시장에 있어서의 부진 영향 때문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현대건설 기계 주가가 최근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움직임도 좀 보여졌었는데요. 자, 실적 악화의 주범 다름 아닌 중국 사업 부분 때문이었죠. 중국향 매출이 좀 부진하다라고 하는 건데 증권업계에서요 이렇게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인도에 이어서 이 중국 역시 이 한국 굴삭기 업체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바라봤지만 신흥국 경제가 요즘 좀 빠지고 있어서 이를 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그 역할을 못해주고 있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잘 체크해 가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오늘 장 아싸 인싸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춘리가 말해줘서 그런지 더 쏙쏙 들어오는데요. 오늘 경제방송에서 화장품 업계 그 소식을 정말 많이 들려드렸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모레퍼시픽 대장주가 써와 올리고 그다음부터 화장품 테마주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5G 주가가 현재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지만 지금이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과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외인 매수에 급등을 했는데 공매도가 덜컥 뒷목을 잡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중국의 시장 굴삭기 점유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도 영향을 받아서일까요? 기계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참 궁금한 소식들이 많은데요. 전문가님들은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실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선 전문가님, 네. 여러 이슈 중에서 눈여겨보신 이슈가 있으신가요? 예, 오늘 이제 그 셀트리온과 삼성전기, 삼성바이오가 외국인의 공매도 때문에 이제 못 간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네. 제가 이제 한 근 20년 정도 이제 매매를 하면서 우리 시장의 가장 악재가 외국인의 공매도입니다. 그래서 뭐 북한 리스크도 아니고요, 중국 리스크도 아니고 공매도인데 사실 우리나라에 외국인 공매도만 없으면 우리나라 주식은 벌써 5,000포인트를 넘었고요, 코스닥도 2,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뭐냐면 현재 그 우리나라 외국인 공매도 1위부터 3위가 외국인인데 셀트리온을 무려 2조 5천억으로 누르고 있고요. 매도로 나오고 있고 삼성바이오가 8,400억, 삼성전기가 8천억을 매도를 합니다. 근데 삼성전기, 삼성바이오, 셀트리온을 만약 외국인 기관 쪽에서 하루 5천억만 사도 상한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라면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삼성전기가 상한가 2개 정도 나올 수 있는 돈인데 외국인 공매도가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그 외국인 공매도가 쳐서 우리 개인들한테 피해주는 액수가 정확히 60조에서 80조입니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개인들은 이 회사가 좋다, 또 기업이 좋다면 많이 살려고 하는데 우리 개인이 또 전문가들에서 한 100억을 샀다. 근데 외국인 1,000억 정도 매도를 해버리면 주식은 반토막에서 세토막이 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셀트리온이 10만 원짜리를 외국인이 공매도를 해서 2만 원까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상당히 힘든데 오늘 일간지에서도 이제 크게 좀 기사가 일면에 나오는데 경징계 비우는 외국인, 그래서 불법 공매도 활기치는데요. 이렇게 공매도를 해도 외국인들한테는 이제 과태료가 4,700만 원밖에 물리지 않는답니다. 근데 사실 그 외국인, 그러니까 미국, 전 세계 대표적인 미국에서는 불법 공매도에는 벌금 60억에서 약 징역을 20년 때린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겨우 4,700만 원, 뭐 형사처벌도 없고 겨우 징계만 줍니다. 많아봐야 9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불법 공매도에 속수무책 당하는 개미들이 너무 많고 제가 20년 전업하면서 가장 피해는 북한도 아니고 뭐 미국도 아니고 중국 리스크도 아니고 공매도인데요. 이래서 우리나라 그 개인들 1년 투자자 돈이 60조에서 80조 나왔는데 이로 인해서 많은 개인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빨리 좀 해결해야 되는데 이 해결책은 어디 있느냐? 처벌 강화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 훌륭한 국회의원분들께서 1년째 통과를 안 시키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살려면 주식시장이 3,000, 5,000포인트를 가야 되고 또 우리 개인들이 돈을 벌어야 되고 거기서 또 세금을 내서 뭐 국방비용이라든가 경제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게 무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공매도를 하면 벌금을 60억에서 징역 20년을 때리는데 우리 한국은 처벌 조항도 없다. 벌금 뭐 4,700만 원대인데 그래서 좀 빨리 국회에서 이것을 처벌 강한 법을 내서 우리 개인 투자자도 좀 보호하시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에 공매도가 없다면 이미 주가는 3,000포인트, 5,000포인트 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야 국력이 부각되기 때문에 빨리 공매도 문제를 국가에서 좀 국회에서 통과시켜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세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 모두 집중하고 있는 종목들인데 외인 매수에 의해서 급등을 하고 있다가 지금 공매도 때문에 걱정이다라는 분석들이 여기저기 들리고 있는데 또 최명선 전문가님이 친절하게도 신문 기사를 갖고 오셔서 우리나라와 또 외국의 사례를 비교해 주시면서 공매도에 대한 좀 규제 제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슬희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이슈 중에서 집중하고 계신 이슈 어떤 건가요? 예, 아마도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뭐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그리고 이제 5G 관련 쪽 섹터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런 5G 전망 자체는 산업군으로서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 관점은 저는 좀 여전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오 테마라든지 오늘은 또 화장품 테마였죠. 수급의 특정 섹터로 굉장히 좀 쏠려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좀 굉장히 미미한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 좀 최고의 수혜주 중에 한 섹터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업종은 좀 유망하지만 수급이 굉장히 좀 미미한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조정 구간에서 주가 조정을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하시는 것도 좋다고 보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5G 주도주였던 KMW가 이제 최근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기존 5G 관련주들 또한 이제 하락세였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제 5G 섹터 자체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이뤘다라기보다는 이런 KMW 같은 개별 종목에 조금 수급이 몰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5G 관련 섹터들도 중간에 반등 정도는 나와주면서 현재 근데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하락 국면인데요. 오히려 이 시점이 저점 매수의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특히나 통신장비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이런 노키아라는 기업이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좀 부진하면서 국내 5G 통신장비 관련주들도 이에 따른 영향을 좀 받은 것이라고 보겠고요. 다만 전체적인 좀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실적 부진은 이제 5G 투자 확대로 인한 것이지 시장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연도 들어서 이제 7월달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5G 가입자 수가 200만 명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죠. 이제 그에 따른 국내 기업들도 점진적 투자 확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3분기 매출이 이제 지난해보다 27%나 좀 증가를 한 모습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현재 국내 5G 업계가 좀 일시적인 하락일 뿐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좀 보겠습니다.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과대 납폭된 구간에서 오히려 저점 매수를 하시기에 더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겠는데요. 올해는 좀 부진했지만 내년에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올해보다 약 60% 정도 늘어난 8조 원 가량의 금액이 이제 5G에 또 투자될 전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망성에서 좀 우수한 것이면 좀 틀림이 없다고 좀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중국과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5G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이제 국내 장비 업체들도 그에 따른 수혜를 좀 볼 것으로 예상이 되겠고요. 또한 이제 국내는 이제 수십조 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 시장에서는 수백조 원의 투자가 이제 단연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망성만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점진적인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뭐 이런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고수는 다릅니다. 이 주춤한 5G 주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을 거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아싸인싸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보시죠. 오늘은요, 이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희비를 보였던 장이었기도 했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2시경에 호재가 터졌죠. 바로 나노메딕스 가지고 왔습니다. 자, 나노메딕스는요, 미국의 수처리 기업인 미고와 셰일가스 오염수 처리를 위해서 그 그래핀 필터 등 수처리 설비에 대한 장비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번 계약 같은 경우는요, 향후 4년 동안 그 최소 수주 보장 금액이 1,000억 원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이 2시경쯤에 나타나게 됐고 급등세가 좀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풀리지 않은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종가 확인하겠습니다. 2,450원 오르면서요. 1,7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녹십자 가지고 왔는데요. 역시나 실적이었습니다. 3분기 호실적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영업이익, 매출액 등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자, 2020년에요.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독감 백신이 좀 확산이 될 경우에는요. 향후 추가적으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기도 하고 게다가 국내 혈액제나 백신이 매출을 많이 메꿔줬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호실적 나오게 되면서요. 오늘 녹십자 같은 경우도 장중 내내 쭉쭉쭉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오늘 결과적으로 9,500원 오르면서요. 128,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이버 가지고 왔는데요. 네이버도요, 정말 좋은 실적이 나오게 됐습니다. 역시나 호실적 때문이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 근데 사실요, 지난 2분기까지는요, 7분기 연속해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감소세였는데 이번 3분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전화위복을 했습니다. 네이버 페이,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 또 콘텐츠 서비스 영역 등에 있어서 실적 성장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실적 개선 평가 나오게 되면서요. 오늘 네이버 6% 넘게 오른 움직임도 확인이 됐죠. 9,500원 오르면서 164,000원 올라온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화장품주를 굉장히 뜨겁게 달고 썼던 그 원인, 바로 아모레퍼시픽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역시 올해 3분기 양호한 실적 발표하게 되면서 장 초반부터 아모레퍼시픽이요, 크게 올라온 모습이 확인이 됐고 이러한 주가 움직임은 전반적인 화장품 사업으로 쭉쭉쭉쭉 상승세 이어가게 했는데요. 역시 종가를 보도록 하시죠. 오늘 8,000원 올랐네요. 장중에는 점심시간 좀 넘어서 거의 20만 원 선 추격하는 모습도 확인이 됐고요. 오늘 종가는 19만 2,000원 거래 마친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가지고 왔습니다. 방금 전에 아싸 소식에서도 짚어드린 바 있는데요. 자, 역시나 실적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사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좀 감소했다라는 그러한 잿빛 전망이 나오게 된 건데요. 자, 특히 영업이익은요, 컨센서스를 10% 이상이나 하회했다라고 합니다. 자회사 역시 그 실적 전망치가 좀 많이 기대감 낮추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국과 신흥국에서의 판매 부진까지 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전망 함께 가져가면서요. 개장하고 나서 쭉 내려가더니 크게 튀어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쭉 횡보하면서 마감을 했네요. 5% 넘게 낙폭 보이면서요. 오늘 5,650원으로 음봉 그려냈습니다. 오늘 장 투데이 핫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실적에 의해서 웃고 우는 그런 종목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녹십자와 네이버, 아모레퍼시픽까지 좋은 실적에 의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두산인프라코어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었던 거, 미국 수처리 업체와 장기 공급 계약 체결한 나노메딕스가 급등을 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네요. 자, 오늘도 정말 빵빵한 종목들이 많은데요. 전문가님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계실까요? 먼저 최명성 전문가님. 5가지 종목 중에 하나만 선택하신다면 어떤 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전 녹십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시장의 흐름은 이제 화장품주가 가장 셌는데 왜 녹십자주를 가지고 왔냐면 요 근래 들어서 주위에 이제 저기 계신 분들이 친척할 것 없이 제가 또 교회를 다니는데 그 백신 주사를 많이 만지신 것 같아요. 독감 주사.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 대표적인 회사가 녹십자인데 오늘 이제 우리 캐스터님께 말씀 잘하셨지만 영업 매출,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녹십자가 의약 및 제조 판매 업체로서 이제 특히 독감 백신에 특화된 회사가 되겠는데요. 특히 겨울철에 많은 이제 독감 주사를 맞고 그로 인해서 영업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이제 외국인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납니다. 특히 그 녹십자 관련주가 한 5종목이 되는데 계속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계속해서 차트가 올라오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차트를 몇 종목 보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녹십자 관련 종목인데 일봉인데요. 이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요즘 상승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 8% 정도 상승을 했고요. 녹십자 셀이 있는데 이 종목도 보시면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계속 61선 위에 상승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또 녹십자 MS라는 종목도 있는데 거의 상한가가 2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래량을 터뜨리면 상승 추세에 있고요. 녹십자 관련 주간 5종목 되는데 자기가 녹십자라는 종목들은 다 올라갑니다. 특히 이제 녹십자 홀딩스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1차 상승 후 자리를 잡고 다시 상승하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이제 제약 바이오 주식이 많이 떨어졌고 녹십자 관련주도 많이 떨어졌는데 바닥을 치고 올라오니까 특히 이제 녹십자는 이제 독감 백신이 유명하기 때문에 11월, 12월, 1월까지 내년 1월까지는 충분히 이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십자 관련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좀 홀딩하면서 수익을 챙기시든지 아니면 그동안 손실 났던 걸 좀 만회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독감 예방 주사 빨리 맞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유입, 녹십자가 많이 유입이 되므로 또 오늘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독감 백신으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4분기 더 실적은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슬이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한번 할게요.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눈여겨보신 특징주 있으신가요? 예, 일단 저는 뭐니 해도 오늘 그 화장품 섹터가 굉장히 좀 흐름이 강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화장품주 아모레퍼시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일단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적인 상담에서도 고점에서 물리셔가지고 굉장히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네. 오늘에서야 조금 물꼬를 틀지 않았나라는 점에서 조금 한시름 놓으셔도 이제는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아모레퍼시픽은 대표적인 화장품주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아마 이제 대부분 좀 알고 계신 종목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으로 인해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좀 좌지우지가 된다고 보겠는데요. 물론 오늘장에서 전반적으로 화장품주가 급등세이긴 하지만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훨씬 그 전인 8월부터 이제 지속 오름 추세였었습니다. 이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전날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제 각각 매출액이 1조 4,020억 원,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1,075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는 매출액이 9.7%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제 40% 정도 증가를 하면서 이 시장 예상 이익치를 훨씬 상회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어떤 실적 모멘텀과 화장품 섹터의 전체적인 수급 증가에 따른 좀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들어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면세점과 디지털 채널에서의 고성장으로 현재 추정이익을 상회하는 매출 성장을 좀 견인했다고 봅니다. 또한 이 설화수 같은 브랜드들의 선정과 어떠한 그 비용 효율화의 결과로 이익이 전보다는 조금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편으로 보자면은 이제 에뛰드나 이니스프리의 매출 감소 추세가 계속해서 이제 지속 중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점진적 성장을 또 일궈내고 있는 자회사 브랜드인 이제 에스쁘아라는 브랜드가 또 이런 부진한 자회사의 이익 감소를 좀 방어할 것으로 전망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총체적인 실적에 있어서는 방어가 되면서 좀 점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실적 모멘텀들이 8월부터 점진적 상승을 했던 구간에서 이미 좀 선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차트 보시게 되시면 2달 반 가량 큰 폭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 조정은 좀 줄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화장품 섹터 수급치를 보았을 때는 앞으로도 좀 점진적인 우상향이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아마 이게 모회사인 아모레지가 이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상승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아모레지 쪽으로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2달 반가량 지금 65%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회사인 아모레지보다는 이 턴어라운드의 주체인 아모레퍼시픽 쪽이 신규 매수 진입하시기에는 좀 더 적합하다고 보겠고요. 차트 보시게 되시면은 19만 9천 원. 최고점 돌파 이후에 현재 지금 장중에 밀리면서 조정을 줬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단기 지지선인 18만 원만 단기적으로 좀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현재 화장품 수급 섹터에 조금 힘을 입어서 전고점 부근이 24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신규 매수는 조정 구간인 18만 원에서 18만 5천 원 사이에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섹터의 대장주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3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반영돼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또 성급한 신규 매수는 자제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바로 그 시간이죠. 스탁스에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마어마한 전문가분들 나와주셨는데요.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10월의 마지막 거래일 마무리까지 함께 해보시죠. 자, 저희 머니W는요, 매일매일 승자가 공개됩니다. 승자가 공개되면 보통 다음날 열리는 장중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무료 방송 함께하면 여러분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저희가 추첨을 진행했고 지금 제 손에 당첨자가 있는데요.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네, 축하드립니다. 끝자리 번호 5054님이시네요.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스탁세일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지난주 목요일에 나왔었던 움직임 봐야겠죠. 그 종목들 어떤 움직임 가져갔을까요? 화면 보여주세요.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AJ 렌터카 가지고 와주셨던 우리 이슬이 전문가님, AJ 렌터카가요 1.34% 올랐고요. 최명성 전문가 셀트리온 제약 가지고 와주셨죠. 10월 30일 고가 기준으로 3.74% 뛰어오른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승자는요. 네, 이번 주 우승자는 셀트리온 제약 가지고 와주신 최명성 전문가셨습니다. 전문가님 축하한다고 해.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타날 종목에 대해서 역시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 종목 여러분 좀 쉽습니다. 함께 맞춰보러 가보실까요? 네, 오늘은 10월 31일 마지막 거래일이죠. 또 헬로윈 데이이기도 한데요. 오늘 더 기쁜 날인 것 같아요. 자, 오늘 기쁜 날 또 나와주신 우리 전문가님, 이슬이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누가 이슬이 전문가님의 별명을 지어주셨더라고요. 참된 이슬이 전문가님이다 해서 참이슬 전문가님이시라고 붙여주셨는데 아유, 이렇게 팬도 생기시고 전문가님 부럽습니다. 자, 거래대금을 이용한 급등주 선침의 1인자시고요.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두 전문가님 모두 화장품주를 가지고 와주셔가지고요. 힌트를 정말 간단하게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꼭 맞춰보세요. 이슬이 전문가 같은 경우는 7글자 가지고 와주셨고요. 자, 여기 한국도 들어가고요. 화장품도 들어갑니다. 두 키워드가 모두 여기 어딘가에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힌트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일지 이슬이 전문가와의 스탁세일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최명성 전문가께서도 나와주셨죠. 경주 최부자, 바닥 탈출의 선구자십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4글자인데요. 역시 쉽습니다. 역시 화장품주이고요. 한국을 영어로 하면 뭐죠, 여러분? 그 단어가 어딘가에 들어갑니다. 네, 역시 이 종목이구나라고 여기 투명 글씨 적혀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종목 맞습니다. 어떠한 투자 포인트 있는지 최명성 전문가와 함께 기다려주시면 스탁세일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된 이슬이 전문가님과 함께 스탁세일즈 시작해 볼까요? 머니W 채널 고정!
소원을 말해봐. 저는 진이는 아니지만 머니W의 자스민으로서 오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열심히 전문가님들과 스탁스에즈 함께 할 텐데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이 회사는요, 1962년부터 정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화장품 업계가 상당히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잘 버티고 있는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떤가요? 예, 일단 이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화장품 업종에서도 굉장히 좀 주도주의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에 화장품 경우 굉장히 많죠. 예,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이 종목을 꼽아봤고요. 네. 일단 오늘 장중 시장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좀 보시게 되시면 화장품 섹터가 좀 전반적으로 오름 추세였었죠. 특히나 이제 그동안 낙폭과대가 굉장히 많이 되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미미했던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굉장히 좀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사실상 이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오른 것이 아니라 이 작년에 이번 연도 8월 달에 바닥권에서 이미 1차 슈팅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보시면은 일단 2차 상승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때는 이제 8월 달에 한번 올랐던 경우에는 일본 불매 운동 테마로서 어떤 그 기대감 때문에 한 차례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화장품주 반등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2달 전에는 이제 단순한 테마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개별주로서 올라갔다면 이제 현재 구간은 전반적인 화장품주의 어떤 그 반등 추세와 함께 섹터가 전체적으로 좀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산업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화장품 산업은 이 내수 경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내수 산업으로서 굉장히 이제 내수 경기와 그 민간 소비 지출 추세에 따라서 경기 순환 주기를 계속해서 보여줬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내수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수출 증가에 따라 이제 글로벌 산업으로도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국내 화장품 경기는 이제 사실 구매력이 굉장히 높은 중장년층의 증가라든지 이제 여성들의 또 이제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네, 경제 활동 증가라든지 또 요새 남성들을 위한 화장품들도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점진적 우상향이 기대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화장품은 주요 고객층이 또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이 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세는 이제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앞으로도 이러한 그 성별 상관없이 제품적으로 봤을 때는 또 남성 화장품 시장 확대 그리고 이제 일자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여성 고용률 증가로 봤을 때는 앞으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이제 점진적인 우상향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화장품 경기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국내 화장품 업계가 성장할수록 한국 화장품 제도도 역시나 성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요즘 K-뷰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한국 화장품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한국 화장품의 위력을 떨칠 수 있을지 어떨까요? 네, 충분히 조금 가능하다고 네. 보겠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전망과 함께 이제 국내 업체의 화장품 수출 증가에 따라서 지금 화장품 산업은 현재 굉장히 이제 혁신 성장 사업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른 경제 성장률이 이제 2019년에도 2018년도와 굉장히 유사한 이제 3% 중후반대를 좀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겠는데요. 이 화장품 제조 산업은 상위사인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그리고 이제 중위권사인 코스메카 코리아 이 세 군데가 굉장히 좀 경쟁을 치열하게 좀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생산적으로 봤을 때 OEM이라든지 이런 ODM 시장은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서 굉장히 좀 높은 기술력을 갈수록 또 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경쟁 업체가 좀 많아짐에 따라서 업체들은 좀 지나친 가격 경쟁보다는 오히려 이제 상위에 올라설 수 있는 어떠한 좀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 투자와 연구 개발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은 중국 쪽에 이미 생산 라인을 확보를 하고 중국 현지에서 한국 기술을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뭐 유통비 절감이 있어서는 효율성은 그런 부분들을 이미 보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닌 이제 높은 기술력을 좀 가지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은 좀 필수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점진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과 국내 화장품 산업의 또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 세계 성장률에도 영향을 끼칠 정도로 화장품 업계 무럭무럭 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단 뭐 세계적으로 크고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소개하는 한국 화장품 제조가 얼만큼 기업 자산 가치가 있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이 얼마만큼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지 수치적으로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사실상 근데 이제 자산 가치는 계속해서 2016년부터 3년 동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다만 이제 조금 문제가 된다면 재무 구조는 사실상 그다지 좋은 구조는 아닌데요. 이번 분기 들어서 재무 구조가 좀 크게 개편되었다라고 좀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 2분기 영업이익이 사실 작년 동기를 좀 대비를 했을 때는 약 좀 2배 가량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실적 상황은 뭐 그다지 좋지는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전망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점진적인 성장을 기대를 해보겠고요. 우선적으로 일단 실적적인 걸 제외하고 자산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2016년에는 이제 자산이 666억, 그리고 2017년에는 700억, 그리고 이제 2019년도 들어서는 약 835억 원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는 이제 16% 정도 가량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의미는 이제 최근 들어서 중국 측의 화장품 기술력 향상으로 인해서 한국 화장품 매출의 감소로 좀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그래도 이제 기업의 좀 자산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투자의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실적은 그다지 좋지 않지만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자금력은 굉장히 좀 탄탄한 회사라고 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기술력 향상이라든지 시설 투자로 인해서 경쟁력을 좀 충분히 앞으로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산은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 더 기술력도 확보할 거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지금 잡기 위해서 투자 포인트 정리 첫 번째 정리 들어갈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너무너무 쉬웠죠? 한국 화장품 제조였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보실까요? 한국 화장품 제조, 뭐 색조든 기초든요. 1,600여 개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화장품의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해서 요즘은 남자도 그루밍족이라고 해서 남자도 화장을 하는 시대잖아요. 등등등 남녀노소 슝슝 이렇게 좀 노출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대를 전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계 경제가 부활하면 부활할수록 하늘 아래 같은 색조 없고 같은 기초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갑을 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동사의 자산이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슬이 전문가께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 네. 진짜 화장품주가요 대세인가 봐요. 요즘 계속해서 화장품주, 오늘 특히 이렇게 이슈가 있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또 바이오주가 계속해서 또 플러스권을 가고 있어서 더 그 수급적인 영향면이 있어서 이 화장품주 뒤처지는 건 아닌 건지 좀 짚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다 해. 네, 아직까지 사실 바이오가 아직까지는 좀 오름 추세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저번 주라든지 이제 저저번 주와 좀 비교했을 때는 장중에 좀 수급이 점차적으로 밀려가면서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화장품 섹터로 좀 수급이 이제 추후에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화장품 쪽에 엄청난 강한 매수세가 몰릴 때 고점에서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1차 상승을 이루어가고 있는 지금이 좀 타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잘 또 의의 있어도 해결해 주셨는데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잡느냐이잖아요. 그래서 가격 전략 좀 알려주시죠. 일단 오늘 장중에 좀 오름 추세는 있었지만 차트를 보시면 결국에 이제 밀리면서 조정을 한번 좀 준 구간이기 때문에 좀 매수 적기라고 보여지겠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31,000원대까지 내려왔을 때는 굉장히 조금 매수 적기라고 보여지겠고요. 이 종목은 좀 다른 화장품 섹터에 비해서 이미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고 보나 결국에는 현재 시장 흐름이 섹터가 가면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 제조는 시장 주도주 역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차 저항대였던 3만 원을 어제 크게 돌파해줬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지 구간 28,000원 선만 큰 폭으로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횡보 급등 가능성도 좀 충분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전저항대 구간인 35,000원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제조의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가 31,000원, 목표가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000원입니다. 자, 화장품 섹터가 올라간다면 한국 화장품 제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드릴게요. 소원을 말해봐. 자, 지니처럼 소원을 들어줄, 성공투자로 이끌어줄 스탁스에주 두 번째 시간은요. 최명선 전문가님이 갖고 오신 종목. 코리아나입니다. 코리아나는 예전부터 제가 들어서 익숙한 그런 화장품 브랜드인데 요새 화장품 테마주가 살아나기 때문에 오늘 또 코리아나를 갖고 오신 건지 아니면 코리아나가 단독적으로 상승 추세를 가고 있는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제가 전 종목을 매일 한 두세 번씩 보거든요. 네. 2천 종목을 보는데 이틀 전부터 전체적인 그러니까 화장품주 약 10종목이 아모레퍼시픽부터 시작해서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 제이준코 메스틱 할 것 없이 화장품이랑 화장품 좀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코리아나도 이제 한 종목만 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화장품주가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하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요즘 또 중국 사드 문제가 조금 풀리면서 중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수출도 어느 정도 좀 증가되고 있고요. 그래서 화장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코리아나든 다른 종목이든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역시 시장의 큰 숲을 보고 갖고 오셨다고 했는데 근데 요새 저도 모르는 화장품 브랜드들이 진짜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코리아나도 제가 조사를 했더니 자체 브랜드 외에도 또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브랜드들이 많더라고요. 좀 생소한 것도 많고. 그런데 하나라도 안 되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다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이 회사가 이제 요즘 색조 화장품이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색조 화장품에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색조 화장품에서 좀 많이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코리아나 이 관련사 이제 색조 화장품, 기초 화장품 또 이제 전체 종합적인 화장품 회사거든요. 네. 또 바이오도 이제 추가하고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이제 매출과 영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또 코리아나가 3년속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유보율이 370%인데 이번에 중국 쪽으로 또 수출이 좀 잘 되나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종합 세트식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3년간 꾸준히 매출액이 잘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역시 코리아나네요.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여기서 하나 드릴까 합니다. 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빼빼로데이 아닌가요? 네, 빼빼로 저 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빼빼로 데이도 있지만 네. 중국 최대 쇼핑 성수기인 네. 광군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네. 각종 행사가 많고 세일을 정말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이때에 화장품 업체 그리고 코리아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광군제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제 뭐 중국의 광군제면 광군제가 뭐지 이렇게 넘어가실 분이 많은데 원래 이제 광군제란 뜻은 이제 솔로데이 이제 홀로 그 독신자의 날이 해가지고 이제 연인이 있거나 부부가 있는데 홀로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좀 저같이 마음도 외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좀 선물을 줘야겠다 이런 날을 지정했는데 그걸 이제 기가 막히게 알리바바 마인 회장이 그걸 딱 캐치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11월 11일 빼빼로데이처럼 해서 빼빼로가 뭐 20배 이상 증가했다고 했는데 알리바바 마인이 그걸 캐치를 해서 11월 11일은 주위에 홀로 있는 분 또 독신자 외로우신 분한테 선물을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자, 전 세계에 있는 선물을 모두 이렇게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광군제 매출이 무려 34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매출이 34조.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의 그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하루 5조인데 무려 7배를 앞섰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뭐 TV, 뭐 핸드백, 뭐 화장품 뭐 할 것 없이 모든 뭐 전자제품, 뭐 차, 뭐 신발 할 것 없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뭐가 가장 중국인들한테 가장 그 인기가 좋은 거 아십니까?
어떤 지금 제품이? 예상컨대는 화장품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예. 오,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화장품이 중국에서 최고의 인기 제품이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보따리상에서 뭐 면세점 오면 그냥 아주 그냥 아도르에서 다 쓸어간다 했는데 네. 예, 코리아나도 이제 그 관련주죠. 그래서 한국 화장품이 예, 중국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이 11월 10일 그러니까 이제 딱 열흘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주가 올라오는데 최고의 선물, 최고의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군제 이렇게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당연히 코리아나의 매출도 상당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코리아나 지금 잡으셔야겠죠? 저희가 투자 포인트 모아 정리 들어갈게요. 두 번째 종목은 코리아나였습니다. 코리아나 어떠한 투자 포인트 있을까요? 역시 판넬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자, 코리아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요 아모레 퍼시픽이 쏘아 올린 공이요 안타, 아니 홈런을 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아주 강하게 또 아주 밝게 켜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이 같은 소식 전해지게 되면서요. 코리아나 역시 기분 좋게 마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리아나 같은 경우를 콕 집어서 가지고 오신 이유는 뭐 차트도 좋겠지만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42% 쭉쭉쭉 고공 성장 중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곧 있으면 11월입니다. 하룻밤 자면 11월이 다가오잖아요. 자, 11월 11일 빼빼로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숫자 1111이죠. 그래서 혼자를 위한 사람들을 위한 쇼핑 축제, 바로 광군제가 중국에서 있습니다. 중국에서 정말 좋아하는 한국에 오면 다 쓸어가는 게 또 화장품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11월 11일을 앞두고 이 코리아나 역시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시면서 오늘 최명성 전문가께서 가지고 와주신 거네요. 자, 그러면 최명성 전문가께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성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코리아나 가지고 와주셨어요. 근데요, 화장품 주가요. 사실 2, 3년 전에 거의 시장의 주도주라고 들었어요.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뭐 IT라든지 전기차, 수소차 이런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종목들이 좀 더 많은 주도주로 좀 꼽히는 것 같은데 화장품주를 우리가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지 워낙 좀 리스크는 없는지 옛날의 위상을 좀 되찾을 수 있는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우리 그 캐스터님께서 참 그 전체적인 시장 파악을 잘 하시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사실 이제 2일 전부터 화장품주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2년 전에는 약 2년 6개월 전에는 시장의 주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그때 600% 상승을 했고 그때 아모레 퍼시픽 할 것 없이 모든 화장품주가 300%씩 상승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과의 사드 문제도 풀리고 또 이렇게 광문제도 들어오는데 그렇게 예전처럼 주도주로 가기보다는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반토막이나 세토막 났으니까 기술적인 반등이라든가 아니면 광문제가 이제 2주 남았으니까 이제 그때 테마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가격 전략 알려주시죠. 네,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가 3,840원인데요. 1차 목표가 5,000원 드리고요. 손절가 3,400원 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면 월봉을 보시면 예전에 3,000원짜리가 18,000원, 그래서 600% 상승한 종목이 이제 다시 3,800원 왔기 때문에 이제 저점이기 때문에 매수하셔서 좀 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리아나의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매수가 3,800원, 목표가 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400원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아모레 퍼시픽 이어서 이제 코리아나가 달려갈 것 같으니까요. 꼭 잡으시면서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아주 열정적으로 스탁세일즈 함께 해봤는데요. 자, 내일 오전 9시에 또 최명선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알려주실 시크릿 종목 힌트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 이제 이슬이 전문가와 제가 또 화장품주를 했는데 화장품주가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관련주는 화장품 관련주가 되겠고요. 또 바닥에서 최대 거래량, 예전에 많이 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최대 거래량을 터뜨리고 바닥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내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무료 방송 꼭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머니W의 자스민과 함께한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즐거우셨죠? 저도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뵐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